자, 참 어처구니 없는 시장 상황을 오래간만에 겪는 것 같아요. 디커플링 인적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국내 증시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불거졌을 때 일이었고, 지금처럼 좀 오랜 기간, 뭐 어찌 보면 오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랜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처음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럽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프랑스 까크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고, 독일 또 유로스탁, 니케이 지수까지도 오늘 뭐 추가적으로 금요일날 니케이 지수 0.9%의 강세, 그렇게 되면서 최고점 대비 4.57% 눌림으로 많은 부분을 되돌렸어요. 상당히 되돌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되돌림 폭의 흐름만큼 국내 증시도 연동이 돼야 되는데 전혀 뭐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쪽의 영향도 사실 미국의 다우지수라든가 3,000포인트 위쪽이에요. S&P 500 지수도 2,800포인트 수준이고 전혀 연동이 안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 나스닥 쪽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대만 가권 지수가 나스닥보다 월등히 강하게, 이거 IT 위주거든요. 국내 증시는 39%의 IT 기준인 거고. 그러니까 많이 과도하죠. 많이 과도하고, 뭐 간혹 제가 이제 중국 증시 하도 뭐라 그러는데, 이게 중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이 있나요? 전혀 연동도 없는데 10시 반만 되면은 그게 멋부리려고 그래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냥 뭐 장중에 할 거 없으니까 뭐 중국 증시가 이래요 저래요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지, 중국 경제 동향을 놓고 보셔야지 중국의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친 적 자체가 없습니다. 지 혼자 이렇게 뭐 날아가기도 했다가 지 혼자 폭락이 나오기도 하고, 이 폭락 나올 때 뭐 시끄러웠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지수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뭐 지금 우리도 뭐 만만치 않게 부담스러운 그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그래도 요거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하반기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성, 작년 하반기 이후에, 그래서 1억 계좌를 감안했을 때 요 수익 범위 그리고 매입 비중, 그러니까 뭐 자동차와 IT를 계속해서 가지고 왔었고, 그 기준에 말 그대로 2차 전지 편입 하나 잘해서 뭐 대박 났다의 기준인데, 작년 뭐 하반기 이후에 2차 전지를 빼놓지 않고 공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4분기 이후에 기준에서도 저 수익 50%에 달하는 수익, 또 뭐 11월, 12월, 올해 1월 기준에서, 올해 1월 기준 보시면은 12월부터 해서 비중을 2차 전지를 확 줄였어요. 포스코 퓨처엠을 뭐 5% 수준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14% 폭등할 때에 12번의 문자 사인 내면서 이때 비중을 늘리고,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오면서 2차 전지 비중을 꽤 가지고 있죠 지금도. 근데 압축 과정에서의 비중의 확보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뭐 사실상 현대차의 비중을 30%로 확대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20%만 채워놨는데요. 만약에 이 비중을 우리가 5월 달에 계속 4월 말에 갈등을 했죠 같이. 비중을 만약에 30%로 확대했다면은 퓨처엠 비중을 아마도 5% 줄였을 거고, 하이닉스 비중을 5% 줄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현대차 30%, LG화학 20%, 그다음 10%, 10%, 10%가 됐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지금은 2차 전지 LG화학과 퓨처엠의 30%인데 그나마 이쪽으로 묶어둬서의 30%니까 다행스럽다라고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LG화학의 경우도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는데, 고점 대비 평단 기준으로도 많이 미끄러졌고요. 근데 이쪽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뭐 시장 지수 반발력,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와의 연동성, 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은 강세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LG화학이 결코 누락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 이제 2차 전지 종목군 기준에서도 LG에너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을 묶어서 놓고 봤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그 종목군들은 2월 이후에 항상
스윙 종목으로 설정을 했지 2월 이후에 주력으로 넣고 기준을 잡은 적은 제한적이에요. 그러한 것이 이제 누적 수주 규모도 포스코 PCM이 월등해요. 근데 시가총액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사실은. 오버슈팅이 크게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포스코 PCM과도 차이가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오히려 역전되기도 했었고,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PCM보다 더 월등한 가격으로 올라오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 정도 비중이라면은 전체 2차 전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정도의 비중이라면 그렇게 무리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어찌 보면 L전자를 반틈만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포스코 PCM이 이 정도 비중이면,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 또 코스모 그룹주, 또 그밖에 뭐 LNF 성일하이텍, SK 그룹주 이쪽에 2차 전지를 다 잘라내고 압축이니까 차분하게만 대처하면은 뭐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2차 전지 정점 찍고 밀린다 해도 그 부분에 이제 가격 반발력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IT 쪽에 LG전자가 좀 짱승스러운데 주봉으로 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현대 로템이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놓여졌고. 근데 잘 보시면은 금요일 기준에 전일 대비해서 항상 보시자 그랬어요. 어차피 신규 가입자가 뭐 월등히 많은 상황도 아니고 다 가지고 계신 종목이니까 전일 대비 기준에 LG전자가 충격을 받은 거고, 주간 단위 결론은 이제 좀 더 주봉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일 대비 기준에서 이렇게 본다면 시장 0.63% 유가증권 시장 빠져 있는 거 감안했을 때 충격받은 거는 이제 LG전자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나마도 이제 일부 방어력을 띄워준 거고,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변동성 종목에서 Y젠터는 뭐 성공이 된 거고, LG노태 개별적으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5월 8일 날 이때 거래 터질 때 아마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 부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손실인데도 정리할 거 하셨는데 그 이전에 다 정리 끝났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도 최근 들어서 다시 들어갔는데, 최근에 들어간 거는 이제 손실은 아니죠. 수수료 빼고 나올 수 있는 기준인데, 손실이신 분들은 이런 기준이잖아요. 지금 뭐 1월부터 해서 우리는 이 종목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1월 이후에 상한가가 3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 3일 날 상한가, 그리고 요날이죠, 요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거래량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거래 대금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 여기가 제일 많이 터진 것 같지만 저 바닥에서의 거래량 뭐 1000만 주 해봐야 3천억이라고 친다면 이때 터진 거래량 1000만 주에 1조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은 1925만 주짜리니까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정점 찍었을 때 기준에 3조에 가까운 그런 시가총액을 형성을 했죠.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서도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그리고 15만 원 찍고 차익 실현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13만 원대, 12만 원대 전량 손절. 그러고 나서 이제 10만 원 이탈된 이후에 돌려놓은 흐름인데, 여기서 점진적으로 더 올라올 수는 있다 할지라도 뭐 12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따져보자 이거예요. 얘가 이 종목이 뭐 12만 원, 13만 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거래량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면 시장 지수는 월등히 더 강하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등히 더 강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Y젠터 이런 쪽을 보는 게 낫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속된 표현으로 이런 상한가, 이런 상한가, 이런 상한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폭등, 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잖아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우리끼리 상한가 목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상한가 아니더라도 폭등의 기준으로 얘를 뭐 한 3% 수익 나면 좋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늦었다 싶더라도. 응?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우리도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2천억, 3천억. 지금의 시장 상황 감안했을 때는 그럼 2, 3천억이라도 터져줘라. 그럼 변동성 매매 들어가 보겠다. 그게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거래가 없어요. 응?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리 달고 훅 밀리든 다음 주에 음봉으로 훅 떨어지든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으니까. 만약에 들어 올려지면요,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들어 올리는 흐름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들어 올려지면 거래가 수반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따라 붙으면 돼요. 거래 없이 들어 올려진다 그러면 안 본다니까. 다른 쪽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응? 포스코엠텍 겪어보셨잖아요. 응? 어제 기준에 에코프로가 개장 초에 거래를 빵 터뜨리고 양봉을 뻗어 올리니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서 거래를 수반하면서 양봉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6천억씩 터지던 종목인데 그럼 2, 3천억을 터져줘라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보니까 그냥 훅 하고 밀리는 거 순식간에. 예? 15%씩 올라올 때는 무지하게 좋았는데 순식간에 훅 하고 밀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예? 꼭 비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2차전 종목군들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잖아요. 이거 봐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그냥 프리미엄이 높고 나쁘게 표현하면 개거품이고. 그 우리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우리도 1조씩 터지니까 들어갔지. 무슨 뭐 개뿔이나 얘가 좋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 종목을 시장에서 오늘 당장이라도 저녁에 방송 케이블 TV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명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 전부 그러잖아요. 회사 끝내준다고. 삼성에서 돈 투자했고 끝내준다고. 앞으로 뭐 AI 성장성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실적이 없잖아. 그 거품이 빠져내려갈 때 고통은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윤정도처럼 얘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말 그대로 거품이 너무 심합니다. 결론적으로 거품이 심한 종목 꺾이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갈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렇게 해서 그 변동성 매매, 예? 기술적 분석의 변동성 매매 이외에는 들어갈 게 없다. 근데 그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주가가 밀려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기술적 반발력이라도 나와주면 땡큐합니다 하고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게 옳다. 그 어떤 종목이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이제 우리 종목군들 볼 텐데 그러면 우리 종목군들 중에서도 거래가 뭐 제한적인 종목 많지 않느냐? 많죠. 주력주에서는 거래가 제한적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펀드멘탈을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당장의 실적이 아니더라도 자산 가치라든가 업계에서의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자, 우리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준에 오늘 뭐 단기적인 수급 범위만 놓고 보지 마시고 항상 그 주식수를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9억 7천만 주짜리입니다. 59억 7천만 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 지분이 51.93이에요. 그리고 주요주주 지분이 33%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어요. 양지사 같은 애들이 품절주가 아니에요. 어디서 희한한 단어 만들어서 뭐 품절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런 종목이 품절주인 거예요. 동학개미 다 죽이는 종목이 아니라 동학개미 다 살려주는 종목이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뭐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몇 프로예요? 지금 400조니까 거의 20%에 가까운 19%.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2,000조죠. 코스닥이 400조 뭐 그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00조가 채 안 되니까 380조니까 19% 정도 기준이 잡혀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어휴 많이 미끄러졌네. 2,000조가 채 안 되네요. 1950조, 1960조. 코스닥은요 380조. 그 기준에 삼성전자의 기준은 우리가 항상 놓고 볼 때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16%네 19%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그건 전체 시장의 기준이고 코스피만 놓고 따지면 20%네요. 그죠? 20%. 전체 시장에서는 16%, 20%. 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의 기준은 어떻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뭐 오늘 기준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또 에코프로는 손절의 기준이 됐지만 50만 원을 편입하고 수수료 빼고 나오자고 장중에 말씀을 드렸었고 하여간에 오늘도 LG와 미끄러져서 짜증스러운 하루가 됐는데 종목 하나하나 이제 전체를 다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빼놓을까요? 그리고 차트를 주봉으로 올려놓고요. 이 상태에서 오늘의 수급 범위 정도 놓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주력주 기준에 일단은 삼성전자의 기준에 수급, 삼성전자에 대한 누적적인 수급, 그리고 차트 그냥 감상만 한번 싹 하세요. 주봉 기준입니다. 나쁜 흐름인가요? 주력주로서 편입해서 가져가기에 나쁜 흐름이에요. 우리가 그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100% 현금으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뭐 변동성 매매만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저는 전체 회원님들을 같이 아우러서 이제 다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포트폴리오,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주력의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력주의 기준에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이렇게 IT와 자동차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었다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뒤돌아보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17% 올라와 있어요. 올해 들어서만. 계좌 검사해 보면 올해 들어서 계좌 마이너스 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삼성전자만 갖고 계셨어도 17% 수익입니다. 올해 저점 대비해서. 누적 수급 잘 보시고요. 추이 추세 잘 보세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합니다. 아쉬운 거는 하이닉스인 거죠. 그래도 하이닉스도 올해 1월 3일 저점 대비해서 19% 올라 있는 겁니다. 1월 3일 저점 대비. 그러니까 올해 저점 대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보다 월등하다라는 거예요. 주력수에서의 위상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조금 많이 버겁게 형성이 된 삼성전기 좀 짜증스러운 거죠. 올해 들어서로 따지면은 삼성전기는 뭐 시장 대비 월등히 약해요. 수급도 사실상 4월 이후에 수법 꼬여 있고. 근데 과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과도하다. 그 과도한 범위의 기준은 기술주의 기준치고 지금 PER, PBR 부분이 상당히 평상시에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대비해서 상당히 바닥권의 인식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PER, PBR이. 결론적으로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 분들 주력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유지 전략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추세도 없고 그 정도 보실 수 있으시면은 현금화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제일 희망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매일매일 100% 현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라는 기준은 매일매일 100% 현금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처가 어려우시잖아요. 어떻게 매일 100% 현금화합니까? 그잖아요. 그 맨날 뭐 대형주에서는 단타 맞힐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가지고 매일 현금하고 매일 다시 사고 그래요? 추세적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긍정적이고 추세적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현대차에서의 그 누적 수익도 형성이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의 흐름들까지도 다 감내를 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그나마도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 주봉상에 이제 윗꼬리가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거래 터트리고 어찌됐건 양봉이에요. 수급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3.79 너무 많이 깨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거죠. 어제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 여전히 이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33%, 이게 40% 이상 올라왔다가 눌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L전자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80조 원대 매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브랜드 가치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제 다만 백색 가전이다 보니까 영업 마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선대 회장님들이 핸드스 사업을 적자에도 유지를 했던 거예요.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또 영업이익률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기준은 이렇게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이에서도 시세가 세게 나오지 못하는 게 판관비 조금만 올라가도 이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 영업 마진이 높은 쪽이 가시화돼야 되는데 그 중에 전장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에서의 육성,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성과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수준이에요. 더 확인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미 메이저들은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는 거는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응?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일목균형표를 보는 게 아니라 일목균형표를 봄으로써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추정하자는 거잖아요. 주가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수급 논리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수급이든. 근데 대형주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 못 움직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의 기준에서 L전자의 누적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감안했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IT 기준의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시각적으로 보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올해 들어서의 저점 대비의 상승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18%, 19%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긍정적인 흐름, 그 추이. 거기에 한 가지만 보십시오. 수급. 이런 수급이 없죠. 전체 업종에서 이런 수급이 없어요. 이런 수급을 갖고 있는 건 IT. IT. IT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IT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LG화학 기준이 최근 들어서 수급이 많이 꼬여져서 좀 심란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얘도 50%에 달하는 외국인 지분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50%.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물량 이렇게 좀 미끄러져서 좀 짜증스러운데 4월 11일 하루에 14%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된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먼저 따진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지금의 위치에서는 저평가 인식을 잡아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적 범위의 기준에 있어서는 뭐 컨센서스가 조금 부담스럽게 형성된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가치 부분, LG에너지솔루션 81.84%를 갖고 있는데 현금화를 해야 내 돈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 이상은 블록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언제 할 것이냐의 기준은 뭐 2,500포인트 이상 넘어가면 슬슬 시장 좋아지면 그 이야기가 코멘트가 나오지 않겠느냐의 기준인데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그러한 이슈, 그다음에 기초소재 분야에서의 성장, 화학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흐름, 물적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로서도 성장성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눌림폭에 이제 연동된 폭이 있긴 한데, 그리고 단기간의 조정은 너무 받아서 속상한 부분도 있고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고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에 앞전 흐름에서 올해 특히 1분기 기준에서 삼성 SDI의 시가총액이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6위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5위예요.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5위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고점 대비 100포인트 밀릴 때 시가총액 기준은 얘는 오히려 6위에서 5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대 양봉을 주고 난 이후에 눌림폭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 너무 아프지만은 그래도 전체 시장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적인 기준으로 따질 때는 추세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다. 뭐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이 종목이 원래 시가총액 6위였는데 뭐 7위로 이탈돼 있어. 그럼 짜증스럽죠, 더더욱. 근데 그게 아니라 6위였는데 5위까지 올라서 있다 지금. 주가는 밀려 있지만.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뭐 핑계 아닌 핑계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일단 해석하겠다는 거고
앞부분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와 LG화학은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 있어서 결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셔서 그러는 건데 결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또 잠시만요. 그리고 이렇게 땡겨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멀리서 놓고 보시게 되면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아요. 얘도.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지금의 수급이 이제 좀 많이 꼬여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시가총액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 문제가 된다면 시가총액 순위부터 벌써 엎치락뒤치락 하던 SDI에 크게 밀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LG화학과 우리가 이제 포스코 피추엠 기준에 같이 놓고 보는 건데, 거의 뭐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피추엠의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안 나버려요. 원래 이제 포스코 피추엠이 LG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대비 1.5배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원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탄력을 받은 건 사실인데, 가지고 있는 펀드멘탈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수주 잔량이라든가 신규 수주 부분, 그게 이제 수주가 거의 100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대규모 수주가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 수주, 그것만 해도 한 70조. 그리고 들어올 수주, 그러니까 그 앞전의 수주 GM사, GM의 수주, 그게 이제 100조 되는 거고, 포드 쪽의 수주도 대규모로 상반기에 계약이 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차피 다 프리미엄이 높은데 지금 그 프리미엄이 높은 관점에서도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쪽하고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자, 사진 오면은 우설로 왔습니다 하면은 찍어서, 우리가 보관하려고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좀 뿌려주시고, 찍은 사람이. 예. 그 다음 범위가 이제 2차 전지는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동차요. 자동차 기준의 흐름. 이렇게. 자동차 기준의 흐름을, 지금 그 컨센서스로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건 매번 올려드리는 내용인데, 컨센서스가 단 한 번도 하회되지가 않아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뭐 예전에도 실적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올려드렸었죠. 계속, 계속. 그러니까 이 그 매달 자동차 판매 대수에 대해서 그 다음 첫 거래일에 공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항상 판매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그런데 그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 판매 대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적은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해외 판매가 증가함으로써 커버가 됐고, 또 한 가지는 고마진 차량들이 판매 증가하면서 판매 대수는 감소했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더 증가했고, 그리고 판매 대수까지도 증가하는, 작년 전체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놓고 보시면은 계속 이제 상향된 흐름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 영업이익이 올해 13조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체 시장 영업이익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어제 원고 작업에서 이 작업을 좀 해주셨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그 실적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상장사 그 실적 순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10위까지의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업체 자체가 지금 없죠. 현대차가 1위입니다. 현대차가. 현대차가. 뭐 내년부터는 다시 삼성전자가 1위를 하지만, 근데 시가총액은 몇 위? 7위입니다. 7위. 아니 어떻게 에코프로 BM이 50조를 넘겼잖아요. 시가총액을. 그때 당시에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40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 현대차의 지금의 주가 흐름이
2020년도에 2조 4천억에서 13조니까 5배 올라온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월봉 보시면은 2020년대 최저점을 잡아들어도 6만 5천 원이에요. 6만 5천 원에 5배. 근데 저거는 일시적인 조정이잖아요. 그죠? 일시적인 조정. 이해되세요? 일시적인 조정으로 6만 5천 원 저점 찍은 건 비이성적인 조정. 과도한 매도. 그렇게 따져도 저 가격 대비 5배가 30만 원을 넘긴단 말이에요.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떨어버린다라고 표현했는데 1조 올려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안 터냐? 얘는 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급이 지금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월봉 기준이에요. 이번 달도 지난달보다 더 터지겠죠. 전 더 터질 걸로 보는데. 단순 논리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단순 논리로 3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거 없다. 그리고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앞전 고점 겨우 넘긴 수준이다. 이거는 기회죠, 사실. 응? 이건 기회죠. 이런 거는 주봉이 아니라 월봉으로 보셔야 되고,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뭐 편안하게 잡으셔도 돼요. 그냥 그려지는 그림 그대로 그냥 그려지는 그림 그대로 편안하게. 월봉 기준에서 30만 원 목표 잡아드렸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저 앞전 고점은 당연히 넘기는 게 맞고, 사상시대치 고점인데 저 앞에 고점을 못 넘겨. 사상시대치 신고가인데 매출이 기아 마찬가지. 기아도. 주력주 기준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시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5월달 포트폴리오의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지금 오늘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쪽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시장 뭐 약세 기준이긴 한데 시장보다 좀 더 빠졌어요. 1.7%나 빠져 있습니다. 1억 자산 기준으로 따졌을 때 거기에 이제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의 비중을 30%로 유지하면서 갖고 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성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빠르게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제대로 좀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SK하이닉스, LG전자 다 설명드렸고, 현대 로템이 굉장히 좀 짜증스러운 흐름이 된 겁니다. 장중에 이제 매도가 좀 있었는데 결국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이 일부 이제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타 법인 쪽, 저는 지금 이제 사모펀드 쪽일 줄 알았는데 어쨌든 기타 법인의 물량,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도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주가 조정받을 때 이후의 누적 수급은 결코 나쁘지가 않아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고점 찍고 미끄러진 과정 속에서 동반적인 좀 조정이다 해석하시면 되는 거지, 그 이상 확대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수급이 상상을 초월해. 13% 말이 13%지. 우리나라의 순매수 최상입니다. 3월 13일 이후에 최상이. 쌍끌이로 집계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3월 13일 조회 금액 기준 보시죠. 현대로템이 얼마예요? 4,710억이 들어오면서 순매수 3위입니다. 현대차 기아의 뭐 누적 수급은 뭐, 그리고 4월 20일 이후의 기준에서 기간이 순매수가 돼 있나 모르겠는데, 기간이 아마 순매수가 아니라서 얘가 순위에 없어진, 뭐 현대인프라코어가 대신 있고, 만약에 기간 쪽의 매도가 현대로템 쪽이 제한적인 부분으로 형성돼 있는 기간 매도가 제한적인 부분에 이럴 때 이 5월 2일로 볼까요? 5월 2일.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 지분 신고까지 나왔죠. 그쪽의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으로 감안했을 때 현대로템의 기준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매집이 돼 있어요. 기관들 쪽에 매도가 일부 있어서 외국 기관 순매수 기준의 순위에서 이탈된 것으로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쭉 한번 더 당겨서 놓고 볼게요. 9월 4일, 5월 4일, 5월 3일 이렇게 되면 5월 3일까지의 누적 수급은 현대로템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5월 3일 이후에 5월 4일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파는 게 한 20만 주뿐이 안 돼요. 근데 외국인은 더 많이 샀죠. 20만 주 매도보다. 근데 주가는 꿍하고 미끄러져서 짜증스럽게 미끄러져 있단 말이에요. 요건 뭐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매도 우위를 연출하고 있는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만 개선돼도 지금 외국인과 쌍끌이로 5월 3일까지는 뭐 우리나라 1위인데 시가총액이 1위는 아니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주력 포트폴리오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제 IT 반도체 산하 또 LG전자, 삼성전기에서 하나 지금 하이닉스와 LG전자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기준의 절반짜리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자동차에서 현대차, 기아에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로템과 HD, 현대인프라코. 하나솔루션 오늘 좀 또 크게 또 밀렸는데 일단은 하나솔루션은 중립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중기 추세로 보고 45,000원 이상에서는 개별 매매 기준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머지 변동성 종목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빼고 나오자. 에코프로도 일단은 뭐 가격 반발력은 좋은데 원하는 수준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자. 응? 오늘 들어간 물량 정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번에 뭐 2, 3거래일 들어간 물량 뭐 일단은 수수료 빼고 수익 범위니까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애경 케미칼은 차익 실현 재편임, 그 과정 속에서 일단 유지하고 대처하죠. 그럼 변동성 종목은 지금 남아있는 게 Y젠트하고 애경 케미칼 두 개뿐이 없어요. 월요일부터는 변동성 종목을 매매하실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요 기준에 이렇게 조금 이따 이제 이거 뭐 오늘 요건 수정해 주시고 퇴근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 기준의 설정 범위가 자녀 몇 명이에요? 지금 이제 2명인가 1명 남았을까? 1명 남으셨네요. 한 명 남으시면은 다음 주말까지는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해드릴 텐데 주말 지나고 나면은 2+1으로 바꿀 겁니다. 2+1으로. 그러니까 그 혜택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도 1개월을 또 추가적으로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총 두 달에 99만 원, 5달에 198만 원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나요?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 응? 그리고 그 이벤트가 끝나면 이제 한 명 남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공지사항에 오늘 추가 가입이 있으시니까 한 분 남으셨잖아요. 한 분. 그러면 결론은 한 분 남으셨으니까 그 기준에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끝나겠죠. 이벤트가. 주말에 끝나겠죠. 그럼 2+1으로 바꿔놓으면은 최대 뭐 한 달 보름 그리고 최대 뭐 4달 보름 뭐 하여간에 줄게 될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은 VVIP 방으로 넘어오세요. VIP 방에 계신 분들도 VVIP 방으로 넘어오시는 기간 혜택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가셔야죠.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피치님 버겁더라도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꼭 수정해 놓고 가셔야 돼요. 5월 20일자, 10일자. 그렇게 하시고 요 방은 주력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채워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대처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의 기준처럼 Y젠터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이제 Y젠터가 애경 케미칼 시간에서 조금 움직이네요. Y젠터의 기준에 어제 야간에도 이제 교육을 해드렸고, 야간 기준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지금 뭐 오늘도 지금 전화통화 들어보니까 검색 계속 갖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도 사실 종목이
YG 엔터가 꾸준히 떠 있었죠. 그다음에 LG노텍이 막판까지 떠 있었고, 근데 LG노텍은 우리가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서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높게 떠 있었고, 남선알루미늄이 이제 대박이었는데, 결론은 오늘 총 들어갈 수 있었던 종목 세 종목 정도, 뭐 LG노텍 포함한다면, 근데 LG노텍 문자 사인 안 나갔어요. 남선알루미늄은 교육을 해드렸고, 그 전일 기준에 떠 있었던 YG 플러스 같은 경우가 전일 기준에 떠 있었고, 변동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시간에서 거래 터졌는데, 중요한 거는 YG 엔터라 그랬죠. YG 플러스는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고 3천억 이상이긴 하지만 1조 미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YG 엔터가 1조 이상짜리의 종목에서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찍고 이렇게 이제 9%로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죠. 오늘 뭐 440만 주분이 안 터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래량 터진다는 게. 180만 주 나누기 3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600만 주 터지기를 원했잖아요. 600만 주 플러스 양봉. 근데 어찌됐건 이 기준점에서 거래대금이 전일 에코프로 BM만큼은 아니었고 시가총액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YG엔터의 거래대금이 3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개장 초에 굉장히 멋들어지게 갭상승으로 나와줬는데, 문제는 금양처럼 갭상승 위에 눌리면 안 되죠.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시돌 점선생님께서 인사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뺐네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올려주셨네요. 그렇게 돼 있고, 오늘 기준에 어찌됐든 문자 사인이 LG화학 나가고 나서 1% 눌리고 나서 1% 이상 눌렸습니다. 많이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예. 그리고 어제 야간에 이제 그 교육 기준에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YG엔터 800만 주에 잘못 올린 거죠. 600만 주의 기준으로. 결론적으로 LG화학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나가고, 얘는 이제 오늘 결국은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수수료 빼고 이제 55만 원 위쪽에서 수수료 빼고 다시 빠져나오신 거고, 왜냐면은 개장 초에 거래가 유지가 안 됐어요. 계속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가 이제 YG엔터.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 로템 나가고 했는데, YG엔터에 74,000원, 그리고 YG엔터에 72,500원, 그리고 이제 5%에서 비중을 최대 10%로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라도 편입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비중 10% 늘려서 다시 2.5, 74,000원, 또 74,500원. 이래서 평균 단가가 73,625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4,400원 올랐으니까 뭐 6% 정도 수익분이 안 됩니다.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7, 8%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지금 하루에 지금 뭐 들어 올려놓은 폭이 60만 주니까 하루에 3% 이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특정 창구에서 다 사가 버리면은 그들이 더 이상 안 사면 문제가 돼요. 뭐 우리 종목이잖아요. 현대로템도 특정 창구에서 JP모건, 모건스탠리가 사고 그 이상 더 안 사다 보니까 주가가 거래대금도 둔화돼 버리고 멈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슈만 불거지면 저기는 변동성이 확장되겠죠, 위로. 여기는 지금 특정 창구가 아닌 아주 고른, 아쉬운 거는 외국기관 쌍끌이로 기간도 대량으로 샀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간에 고른 편입의 기준. 그래서 YG엔터는 오늘 방송 원고에 이 누적 수급 범위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중 기준에 프로그램 순매수 2위, 그리고 거래대금 2위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 일본 기준에 이게 그 74,600원일 때 올려드릴 거예요. 갭상승 난 종목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따라붙는 것도 아니고, 갭상승 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들여다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결론은 오늘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안 올려드렸었는데, YG엔터 이거 업은 시켜야 됩니다. 그 오늘 자른 차트하고 전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뭐 누락된 거라는 거 확인해서 기준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뭐 수급 범위에 대한 누적 수급도 아까 제가 깜빡하고 못 올려드렸었는데, 이 바보 같은 녀석이네 윤정도도.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형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64,000주까지. 근데 그게 9시 36분에 이렇게 14만 주까지 되돌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런 수급 범위에서 결국은 오늘 수급이 프로램 쪽은 그 원고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 프로램 쪽은. 그렇게 해서 마감 때까지 53만 7천 주가 들어오고 기간까지 해서 60만 주. 1866만 주니까 1870만 주라고 그랬죠. 1870만 주짜리에 60만 주면 얼마예요? 3% 이상 한 방에 하루에.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이렇게 개별된 목표 주가를 설정을 85,500원까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의 문자 사인 오늘 이렇게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까지. 그리고 오늘 기준에 Y젠터 장중에 7.19% 수익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Y젠터를 다시금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84,000원의 매수의 기준이 잡혔다? 아니지. 예? 아니지. 이 이전에 벌써 매수 신호가 7만 원대 나온단 말이에요. 7만 원 초반에. 74,000원은 윤정두가 이제 캡처했을 때 기준인 거고. 결론적으로 뭐 남선알미늄 Y젠터 위주로만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때도 갭에 대한 그 부분을 잡아드렸어요. 이게 75,000원, 75,600원일 때예요. 그리고 뭐 LG노텍 케빈 선생님 차익 실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셨고, 그리고 Y젠터, 남선알미늄 계속 Y젠터는 장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Y젠터입니다. 요 기준에 우리는 이 72,300원까지 미끄러져 내려올 때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요 자락에서도, 그러니까 재진입이 여기 있다라는 거는 그 앞전에 뭐 매수의 신호가 있었다는 거고, 요 가격에 매수 신호가 계속 펼쳐져 있었고, 대박인 거는 프로그램 쪽이 순매수로 급격히 전환돼 있는데 그 부분에 주가가 계속 눌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건 남선알미늄이고, 주가가 이렇게 5분봉인데요. 뭐 대박인 거예요. 5분봉. 저 세로 줄 쳐드린 게 프로그램 수급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들입니다. 앞전 고점 넘기고. 마지막까지도 원래는 멋들어지기 기준을 잡으면,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 유리하다는 게 이런 식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도 잡아드리잖아요. 79,500원 고점이거든요. 78,000원 이탈되고 뭐 77,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재편입하면 되잖아 또. 응? 그러면 78,000원에서 차익 실현했는데 야 이거 주가는 77,000원까지 무너지는데 수급은 계속 들어와. 그러면 얼마나 땡 편입하는 거죠. 추가 재차 편입하고 목표 주가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얼마요? 85,500원. 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도 또 올려드리죠. 매집에 대한 도서 자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실적 범위가 이렇게 뛰어난데, Y젠터의 기준에. 오늘 것까지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방송에 갖고 나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이닉스 편입도 한번 더 내보내고 HD, 현대투자인프라코어도, 현대인프라코어도. 결론은 이런 데서 수익 범위가 있다 보니 뭐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 그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EV 첨단 소재인가요? YG 플러스, 뭐 YG 엔터, 아까 보니까 EV 첨단 소재 수익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런 변동성 매매를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선알미늄도 마찬가지예요. 남선알미늄도 오늘 기준에 남선알미늄 이 가격이 2,700원대 아니지. 실질적으로는 요 가격에서의 편입 설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얼만데요? 탈퇴가 나와 있으니까 그 이전에 2,700원대에 편입이 됐다는 거니. 그리고 포착된 게 2,850원, 뭐 2,980원. 이거는 핸드폰에 포착된 거고. 그러니까 윤정도가 캡처를 한 거 아니에요? 캡처. 조금 더 일찍 캡처했으면, 9시 반쯤 캡처했으면 더 일찍 27,000원대 포착이 됐겠죠. 그리고 차익 실현은 3,700원에. 이렇게 매수 신호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선 알미늄, Y젠터 오늘 두 종목만 변동성 매매 하셨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LG노텍이 떠서 들여다봤다. 근데 거래가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의
에, 형성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차익 실현 법률 설정하는 거죠. 또 빠져나오는 거죠. LG노텍도 5월 8일 날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결론은 요 부분에 대해서 자녀 이제 한 명으로 고쳐 주실 거고, 요것도 디자인 좀 바뀔 거고, 1개월 99가 아니라 최대 1개월 더 드려요. 그리고 종목 검색에 평생 쓰실 수 있게끔 조건을 달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를 잡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수익의 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종목 검색기 방은 말 그대로 변동성 종목만 매매를 드린단 말이에요. 주력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포트만 올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전략은 뭐 간단한 코멘트, 우리 이용철 연구원이 간단한 코멘트 정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방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당일 잡 물량은 당일 다 정리해요. 무조건. 아니 월요일 날 또 어떤 종목이든 터져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에서 애경 케미컬이 2.93이야. 오늘 매도 안 하고 잘 가져간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정리했지만은 이쪽의 기준에서는 거래도 둔화되고 많이 했지만 잘 갖고 갔잖아. 그러면 월요일 날 되면은 와이젠트가 아니라 얘가 또 폭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와이젠트 밀려요. 아, 이건 걱정 안 해도 돼. 뭐 1% 정도 밀리고 끝나도 아무 영향 없어요. 얘가 이렇게 올라와주면 우린 땡큐지. 원고의 애경 케미칼도 늡니다. 시간의 거래 기준 잡고,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 끝나면은 애경 케미칼 복사해서 캡처해서 좀 넣어주시고요. 그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1조 이상으로 올라오고 변동성이 나오면 뭐 애경 케미칼 얼마나 맛있게 수익 잘 내셨어요. 5월 11일 날 애경 케미칼 그 포착된 거 28,000원으로 넣지 말고 저쪽에 포착된 거 가격으로 못 넣나? 왜냐면은 애경 케미칼 19,000원대 포착됐잖아요. 종목 검색기에 19,000원대. 그리고 우리가 문자 나간 게 23,000원. 그리고 종목 검색기 캡처를 한 게 28,000원일 뿐이죠. 결론적으로 이 기준인데, 어제 기준에 애경 케미칼 와이젠터에 문자 사인 7번 나간 거 보여드린 거예요. 총 8번 나갔어요. 와이젠터 문자 사인이. 그리고 이제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어제 여기에 들어가 있었나요? 애경 케미칼 처음에 그 들어가신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기 애경 케미칼입니다. 뭐 28,000원입니다. 아니지. 요거부터죠. 여기서부터죠. 결론은 재편입의 기준이 23,000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19,000원대의 기준이란 말이죠. 19,000원대. 얼마나 따끈따끈한 수익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제도. 근데 이제 우리 VIP 방에서 여러 질문 있고 뭐 답변 드리고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그 매매 사인을 놓쳐버리고 뭐 그러신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향후에는 차분하게 대처하셔서 이런 수익들 다 좀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주력은 주력으로 기준을 잡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그래서 그 VIP 방에 계신 분들은 하여간에 최대한 옮겨 오시고 VVIP 방으로 옮겨 오셔서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기간 잔존기일 조정을 좀 해달라고 그러시면 해드릴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기준은 변동성 종목을 나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방 옮겨 오셔서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좋은 수익 범위 항상 가져가시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